일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매주 이변과 명승부가 속출하는 KB 바둑리그 11라운드 1경기에 출전할 두 팀의 오더와 전력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3승 6패의 7위 팀과 6승 3패의 2위 팀이 만났습니다. BJP 리테일 CU와 SK 엔트린이 펼칠 11라운드 제1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1국 장고 대결에선 삼지명 허용우 선수와 오지명 박민규 선수가 만났습니다. 올해 승률 50%의 허용우 선수, 유독 KB 바둑리그에서는 2승 7패, 승률 22%에 불과한데요. 2017년은 바둑리그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최강 오지명, 박민규 선수를 맞아 연패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국에선 오지명 최정 선수와 삼지명 홍성지 선수가 격돌합니다. 승부의 세계에선 누구보다 거칠고 저돌적인 최정 선수, 외모도 기풍도 부드러운 남자 홍성지 선수에게 얼마나 과감한 공세를 펼칠지 흥미로운데요. 거칠고 직선적인 여자와 부드럽고 유연한 남자의 반상 밀당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국에선 이지명, 이지현 선수와 주장 안성준 선수가 만났습니다. 올해 KB리그에서 나란히 5승 4패를 기록 중인 두 선수. 지금까지의 상대 전적은 3승 1패로 이지현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큰 전투를 마다하지 않는 와일드가이 이지현과 타고난 공격성에 유연함까지 더해가는 안성준의 대결. 오늘의 승부판으로 꼽아봅니다. 4국은 주장 이동훈 선수와 사지명 이태환 선수의 대결입니다. 5연승 후 2연패로 주춤세를 보인 이동훈 선수가 KB리그 최고의 끈끈이 대마왕 이태환 선수를 맞아 냉철하고 단호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선수 상대 전적은 3승 1패로 이동훈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1년 전 이 자리 KB리그 11라운드에선 이태원 선수가 승리했었네요. 5국에선 퓨처스리거 이창석 선수와 이지명 이영구 선수가 격돌합니다. 이창석 선수, 등판 횟수도 활약도도 여느 팀 삼지명에 버금가는 올 시즌인데요. 특히 상대팀 1 이지명과의 대국에서는 전승을 거둬왔습니다. 이번 상대는 KB리그 101승에 도전하는 베테랑 이영구 선수. 두 선수의 사상 첫 공식 대결은 어떻게 결판이 날까요? BJP 리테일 CU와 SK 엔트린의 11라운드 1경기.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승부 예측은 53대 47로 BJP 리테일 CU가 살짝 우세하다는 전망입니다. 지명 순위와 상대 전적상 BJP 리테일 CU에게 최상의 오더가 나왔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요즘 기름칠을 새로 한 듯 잘 돌아가는 팀 SK 엔트린이 호락호락 승리를 내줄까요? 어느 쪽의 손도 쉽게 들어줄 수 없는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제1경기 BJP 리테일 CU와 SK 엔트린의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1경기입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직 많은 경기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서서히 포스트 시즌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전하는 BJP 리테일 CU는 매 경기 좀 물러설 곳이 없는 승부예요. 네, 지금 벼랑 끝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네. 여기서 한 판이라도 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희망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그 다음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BJP 리테일 CU는 정말 중요한 그런 한 판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SK 엔트린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오더는 참 재미있는 매치가 많이 성사가 됐는데요. 일단 장고대국 허영우 선수와 박민규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지명도나 랭킹이나 이런 면은 허영우 선수가 높지만 네. KB 바둑리그에서의 성적은 박민규 선수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대국 정말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유행하는 일지명 같은 오지명 네. 선수가 바로 박민규 선수고요. 이지현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국, 양팀의 이지명 그리고 일지명 선수의 대결입니다.
항상 자신의 역할을 정말 잘 해주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자, 이 대국 많이들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홍성지 선수와 최정 선수가 만났습니다. 최정 선수를 정말 좀 보고 싶었어요. 네. KB 바둑 리거인데 너무 그동안 개인 그 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어갖고 네. 보질 못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선수 최정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한중 2를 오가면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선수인데요.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펼쳐졌던 한중일 대만 어떻게 보면 각국의 여자 1인자들이 나온 대회에서 네. 우승을 차지했죠. 결승에서 이제 위징 선수를 꺾고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 이제 진정한 1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최정 선수의 승률이 81%. 어마어마해요. 박정환 선수급이에요. 네. 승률이. 다승 1위에도 올라 있더군요. 그러니까 매년 KB 바둑리그보다 여자 리그가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네. 여자 기사들 시합이 좀 더 요즘에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정 선수나 뭐 오유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초반에 이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압도적으로 승리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박정환 선수나 뭐 신진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후반기에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네. 막판에 되면 이제 승수 싸움이 치열하죠, 항상. 매년 이 연말 바둑대상에서 박정환 선수가 세계 부문을 5건 할 때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승, 다승, 승률. 그런데 올해는 뭐 연승은 박정환 선수 유력해 그쵸? 보이고 네. 다승 승률은 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선수를 부드러움과 거침으로 표현했었는데요. 초반에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홍성지 선수는 쉽게 좀 두는 편이죠. 지금 우상기에서도 어려운 정석을 피해서 네. 아주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걸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인데요. 일단 우아기 쪽으로 걸치는 바둑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3-3 들어가고 기본 정석을 이제 진행시킨 이후에 날일자 이거 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리와 세력이 확연히 나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백이 그냥 날일자 정도 두고 벌리면은 다가오는 바둑도 있고 귀를 이제 붙여서 두는 바둑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성지 선수가 이제 첫 고민이에요. 세력 바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아기 실리를 차지하면서 네. 좀 무난한 흐름으로 끌고 갈 것인지. 기풍을 감안한다면 좀 무난하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스타일로 본다면은 그냥 날일자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뭐 협공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딜 선택하더라도 이상한 진행은 아닙니다.
역시 고민은 해봤지만 날일자로 받아뒀고요. 여기서 2칸 정도로 둔다면은 가장 무난합니다. 이제 다가오면은 날일자로 들어가고 백이 이제 손 빼서 큰 곳을 두고 2칸 둔 다음에 백이 여기를 이제 붙이게 되면은 늘어줄 수도 있어요. 늘어주는 바둑도 있는데 좀 네. 발빠르게 둔 다음에 이제 뭐 하나 젖혀놓고 우상기 쪽을 이제 조금 압박하는, 그러니까 우변의 이 부분에 실리를 차지하는 이런 바둑도 있습니다. 예전에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3칸을 두고 뭐 이 부분을 들 때 붙여서 이쪽을 조금 먼저 교환하는 그런 바둑을 둔 적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두 선수 모두 시간을 좀 쓰네요. 일단 여기 진행에 따라서 작전이 바둑 내용이 확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는 4번째 출전인데요. 절반도 출전을 하지 못했어요. 네, 너무 사실은 그러니까 BJP 리테일 CU팀 같은 경우는 네. 이창석 선수가 그냥 워낙 지금 잘해줘서 최정 선수의 빈자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이창석 선수가 이렇게 잘 해주지 못했으면은 최정 선수의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좀 발목을 잡힐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최정 선수가 바쁨으로 인해서 이창석의 재발견 아, 네, 그렇죠. 되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이벤트 대회나 이렇게 겹쳤을 때 팀에서 그래도 좀 일정을 인정을 해줘서 출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팀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팀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이 선수가 갔을 때 대처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못 가게 사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뭐 절대 가지만은 아니지만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CU팀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롭게 네. 최정 선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연초에 선수 선발을 할 때 뭐 선수의 랭킹이나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선수의 일련 스케줄을 많이 고려하는 감독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국 갑조리그나 을조리그를 뛰어서 뭐 겹칠 수가 있는지, 네. 아니면은 뭐 워낙 이 선수가 평소에 성적이 좋아서 분명히 세계대회 일정이랑 무슨 달에 뭐 어떤 거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요즘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 장면에서 손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무난하게 본다면은 역시 이제 하변 쪽 이 정도로 이제 갈라치는 수가 가장 눈에 들어와요. 다가오면 이 수 아니면 뭐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네.
하변 쪽을 갈라치느냐 아니면은 이제 네, 좌변 쪽을 둬서 좌상기 쪽부터 상변 쪽 모양을 좀 키우느냐. 홍성지 선수는 좌변을 흙이 이곳을 두면은 다가오겠다고 생각을 미리 좀 하고 있었나 보네요. 뭐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네. 다시 최정 선수 차례인데요. 계속 키우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하변으로 갈 수도 있나요? 보통이라면 하변 쪽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좌변의 교환은 흙 입장에서 일단 득이면 득이지 손해라는 느낌이 없고 네. 그리고 딱히 어딜 둬서 한 번에 좋은 모양으로 키울 만한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둔다면 이런 데 이제 밀어가는 건데 백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나 이런 부분 둬서 하변 쪽 모양을 키울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점점 더 하변을 언젠가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씩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래도 적기가 아닐까. 하변을 이제 삭감 말고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두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다가올 때도 있어요. 다가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내가 상대를 공격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전투를 펼치는 거죠. 흑은 흑 나름대로 우하게 이 102점을 압박한다. 네. 100은 붙여서 나가면 뭐 큰 문제 없다. 여기 이제 다가와서 이 흑 2점을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생각하면서 전투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최정 선수가 하변 무난하게 두는 갈라침이 정말 영 두기 싫다면은 그냥 삭감하듯이 이렇게 두는 것도 예상은 해볼 수 있어요.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글쎄요. 해설자인 저와는 좀 기풍이 안 맞는 장로도라서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깨에 짚을 수도 있어요. 네. 하변을 들어갈 거라면 그런데 착수를 벌써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가장 첫눈에 떠오르는 이 갈라침보다는 뭔가는 좀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면 먼저 좌하계 쪽을 이렇게 처진 날일자 정도로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수인데요. 그리고 최정 선수 기풍에도 좀 안 어울리는 수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홍성기 선수가 굉장히 이제 두텁게 간명하게 이렇게 두고 있어서 네. 최정 선수의 원래 그 특기인 공격을 할 만한 돌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히나 좀 더 실리를 좀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네요. 백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도 하변 쪽을 두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하변을 두는 데 있어서 어떻게 둘 것인가를 고민을 할 거예요. 두 칸이냐, 화점이냐, 한 이 두 가지 정도가 일단은 일반적입니다.
흙도 그래도 한 번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뭐 계속 안 두기에는 네. 결국은 다 집을 지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안 두면. 그래서 여기까지 돌이 오면은 너무 하변의 모양이, 그러니까 흙의 지금 좌상 쪽, 그러니까 상변 쪽 일대보다는 좌쪽부터 하변 쪽으로 이어진 베개 모양이 더 좋아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단 최정 선수는 뭐 이 정도로 하변을 지으면은 네. 괜찮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홍성지 선수와 최정 선수. 8월 랭킹 18위, 48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아직은 공식 대국이 두 선수 간이 없었어요. 네, 첫 대결입니다. 최정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자 기사까지 참여하는 그런 대회에서는 아직까지 네. 뭐 성적은 없고요. 예. 다섯, 여자 기전에서는 얼마 전에도 우승을 했고 항상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뭐 누가 뭐래도 세계 랭킹 1위라고 네. 할 수 있는 선수죠. KB 리그 통산 승률. 홍성지 선수는 55%, 최정 선수는 40% 정도이고요. 최정 선수가 뭐 물론 대국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흑번보다 100번이 훨씬 좋군요. 음, 셋, 넷, 사실 뭐 다섯, 그 여섯, 기폭으로 볼 때는 흑번이 더 어울리긴 하는데 네. 아홉, 글쎄요. 그 남자 기사들의 100번의 그 노련미를 잘 극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데이터 상으로만 본다면. 홍성지 선수는 흑백이 큰 차이가 없어요. 최정 선수의 지금 뭐 실력과 기세 이런 걸 본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KBL 리거로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 대국수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점차 좀 많이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똑같은 랭킹의 다른 기사라고 해도 최정 선수와 만났을 때 부담감이 더 좀 배가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특히나 랭킹이 좀 높은 기사인데 최정 선수를 KB 리그에서 만나면은 네. 왠지 10초, 이기면 본전인 것 같고 셋, 근데 분명히 저희가 지금 이 판을 중계해드리는 것도 분명히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거든요.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팀의 입장에서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선수죠. 흑이 지금 좌하기 쪽으로 한 칸 뛰어서 들어갔는데 흑돌 사는 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백은 이제 흑돌을 좀 압박을 해서 살게끔 하고 그러고 이제 중앙 쪽이 좀 두터워졌으니까 네. 좌변 쪽 들어와서 오히려 이 한 점을 공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침입이 아니라 공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수순이 꽤 진행이 됐는데도 홍성지 선수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일단 홍성지 선수의 뭐 선택 중에서 아주 이제 초반에 이제 처음 날일자 걸쳤을 때 무난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은 실리와 세력이 확연히 나눠지는 포석을 둘 것이냐 거기 말고는 굉장히 쉽게 하나, 어떻게 뭐 일가민 수들로만 두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흑은 일단은 뭐 호구를 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혹시라도 뭐 크게 산다고 이었다가는 부분적으로는 살 길이 없습니다. 네. 이 공도는. 그러니까 지금도 사활만 놓고 보면은 그냥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흑 입장에서 여길 찌르면은 백이 막으면은 막아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어서 받는다면은 이런 부분 나가는 게 약점 때문에 선수예요. 밖으로 탈출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 정 안 되면은 여기 이제 패로 살자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돌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홍성지 선수의 생각은 그냥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단수를 치고 분명히 여길 찌를 텐데 막아놓고 손을 빼느냐, 아니면은 글쎄 뭐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공격하는 자세를 취해 보느냐, 네. 이 정도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 출기를 시작했어. 실시간 스코어는 여전히 50대 50입니다. SK 앵크린과 BGF 리테일 CU의 경기입니다. 홍성지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셋, 넷.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SK 앵크린과 BGF 리테일 CU의 경기입니다. 단수 치는 장면까지 보셨는데요. 네, 단수를 치자 여기를 이제 찌르고 들어갔고, 네. 홍성지 선수가 어차피 하변은 패가 있고 지금 한 발 물러나서 받게 될 경우 흑이 중앙으로 나가게 될 텐데, 그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이곳으로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는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했어요. 네. 스코어에 아주 작은 변동이 있었는데요. 52대 48. 셋, 넷, 다섯, 30초. 하나, 근데 지금 뭐 최정 선수가 선택한 수 중에서 네. 뭐 특별히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수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학이 들어간 걸로 그냥 하변 쪽이 무난하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네. 그냥 작전의 하나라고 본다면 좌하기 쪽에서의 지금 침입을 해서 백의 모양을 지우면서 깔끔하게 산 이 수순들은 이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뭐 이 정도 포인트라면 그냥 홍성지의 스타일에 더 맞는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둑 그 스타일 자체가 최정 선수보다는 홍성지 선수가 훨씬 더 어울리는, 그렇게 지금 판이 짜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사들이 흑번이 뭔가 공격적인 형태가 되어 있지 않고 무난하게 이제 중반전으로 넘어가면은 백이 이거는 기분이 좋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봐서라도 이 정도 스코어를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 101점에 대해서는 좀 공격이 듣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꼭 백이 뭐 일방적으로 공격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렇군요. 네, 흑도 네. 그렇게까지 흑의 돌들이 많긴 하지만 네. 뭐 두텁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백의 돌들이 있기 때문에 백이
끊어서 싸우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백돌이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도 뭐 무난하게 나간다면은 이렇게 날일자 정도 하고 한 칸 정도로 나가면은 네, 시작하겠습니다. 돌 행마하는 데는 네.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뭐 크게 시달릴 것 같지도 않네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홍성지 선수는 이런 교환 자체가 좌상기집을 깔끔하게 이제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쪽에 교환을 하지 않고 둘, 셋, 돌을 나가 보겠다 다섯, 여섯, 일곱, 이런 뜻이네요. 여기를 뭔가 지켜주는 수를 두기가 싫다. 좀 아깝긴 하죠. 네. 30초. 하지만 하나, 뭐 둘, 이 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흙이 두터워지면은 붙여서 끊는 거는 거의 노리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네. 좌상기 흙집을 집을 확실하게 안 지어주는 데는 지금의 홍성지 선수의 이 수법이 득이지만 흑도를 노리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장단점이 있군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의 경우는 흑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혼자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 잘 막히지도 않고요. 넷, 하나, 둘, 셋, 넷, 흑은 그래도 일단은 여기는 한번 일곱, 젖혀보고 싶어요. 백이 젖힌다면은 끊는 건 막상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을 뒀을 때 30초. 차단하는 것과 단수 치는 것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2단 젖히는 것은 괜찮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좀 더 강하게 둔다면 이곳을 둘 거고요. 근데 여기 뒀을 때 백이 혹시라도 한 점을 잡고 둘, 안에서 사는 수가 된다면은 흙이 조금 이상하고요. 이거는 일곱, 여덟, 홍성지 선수도 젖혀서 뭔가 좀 둘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간명하게 뛰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를 밀어가면은 호구 치는 자세가 좋고 이곳을 늘면은 밀고 난 다음에 날일자 정도로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상변에 있는 흙 모양까지 좀 지우면서 탈출할 수 있다. 30초. 하나, 근데 흙의 경우도 지금 뭐 넷, 상변에 있는 모양이 지워지고 있긴 하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지금 4번 남았어요. 이렇게 진행됐다고 해서 흙이 뭔가 잘못 두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코어는 조금 더 벌어졌는데요. 30초, 검토실에서는 이제 나가는 자세가 넷, 백이 괜찮다. 저곳이 이렇게 무난하게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된다면은 흙이 좀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네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하죠. 네. 둘, 셋, 좌상기가 다야 흙집이라고 한다면은 흙이 사실 괜찮아 보이는데 좌상기는 아직도 네. 확정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물론 백이 당장 여기를 뭐 둘 리는 없는데 이곳을 두고 30초. 하나,
둘, 이런 식으로만 도가도 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지금 여기 막아가는 게 기분이 좋은데요. 그 이유가 안 뒀을 때 젖히고 치중? 아니면 먼저 치중하고 젖힐 수도 있고요. 이런 자세가 되면은 너무 쉽게 수가 나거든요. 하나, 끊어서 잡아도 뚫고 나가서. 넷, 다섯, 자상기가 여기가 딱 막히는 순간 모양이 네.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이제 그런 게 다 싫다면은 여기를 이제 늘어야 되는데 일곱, 흙이 이제 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홍성지 선수가 충분히 지금 노릴 수 있는 찬스예요. 지금 바로 할 수 네. 있는 거죠? 여기 두고 젖히는 거 네. 바로 지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넷, 자, 이랬을 때 흙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덟, 조이기를 하나 정도는 좀 사용하면서 이수에 대해서 하나, 좀 더 확실하게 좀 연구를 하지 않을까. 셋, 아예 그곳을 끊나요? 안쪽이 거기- 아니라 바깥쪽부터 공략을 해요? 거기 끊는 거는 네. 너무 예상치 못했는데요. 이 정도라면 중앙이 그래도 두텁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홍성지 선수 생각은 글쎄요. 여기를 아직은 이제 좀 약하다고 보는 건가요? 여기를 끊어 놓으면은 여섯, 일곱,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끊었을 때 흙 모양이 자충이 되어 있어서 네. 자충이 되어 있어서 사실 여기만 놓고 보면은 뭐 왜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끊어도 흙은 어차피 상변과 연결돼 있고 중앙도 모양이 좋고 하지만 여기가 돌이 끊어져 있어야 좌변 쪽을 끊을 때 좋다.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좌상기를 노리지 않고 중앙 쪽을 끊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홍성지 선수는 10초. 하나, 백돌이 지금 위험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넷, 오히려 흙을 끊으러 가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저돌은 뭐 언제 둬도 쉽게 살 수 있고 네. 오히려 흙의 약점을 좀 노려봐야겠다. 이렇게 중앙을 마음 놓고 끊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좌상기가 있기 때문인가요? 조금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흙이 먼저 두더라도 네. 절대 뭐 잡힐 돌이 아니다. 하지만 흙도 이 타이밍에 좌상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백이 노리는 거긴 한데 하나, 사실 이 싸움은 셋, 백도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다섯, 지켰어요. 이 부분의 변화를 조금 더 봐야지 네. 저 실시간 스코어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좌상기 맛이 없어졌기 때문에 백이 안쪽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었고요. 살 수는 있어요. 사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아, 네. 근데 좌상기를 뭐 집을 지우고 사는 것과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살려고 하면은 이런 수들을 이제 둬서 둘, 뭐 한 집 만들어 내놓고 넷, 또 여기서 뭐 한 집 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여덟, 결과적으로 좌상기도 깔끔하게 집이 되고 여기도 두텁게 처리되고 이 부분 지켜서 중앙도 없어지고 하면은 백이 나와서 끄는 게 아무런 이득이 없거든요. 이제 좌상은 100% 집인가요? 주, 하나, 둘, 네, 이렇게 되면 거의 100%라고 네. 봐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상 흙이 지키고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쉬운데요. 네,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지금의 홍성지 선수의 선택은 둘, 셋, 그래도 처음부터 노리는 그걸 바로 결행하네요. 판이 굉장히 시끄러워지겠어요, 이러면. 네. 예상과는 좀 반대네요. 최정 선수가 먼저 이렇게 이끌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홍성지 선수가 먼저 시작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적으로는 좌상기 쪽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네. 유력하다라고 보여졌는데 셋, 홍성지 선수의 생각은 귀보다는 중앙 쪽이 더 지금 강력하다. 지금 이렇게 일단 봤어요. 근데 최정 선수 입장에서도 이 전투는 일단 워낙 전투를 또 좋아하고 잘하는 선수잖아요.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막 아주 급한 느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흑도 부담은 되지만 사실 흑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백의 사활이 바로 걸리기 때문에 네. 부담이 누가 더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정 선수는 이제 여기 달리면은 차단을 하려고 해도 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연결이 되거든요. 중앙만 잡히지 않는다면은 또 좌변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집으로도 득을 보고 또 백을 어떻게 보면 궁도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은 밀어서 중앙 쪽에 거의 다음에 씌우면은 거의 잡힐 것 같아요. 돌들이 뭐 나가려고 해도 다 이제 자충이 걸려 있거든요. 끊으면 여기 양단수가 걸려 있고 30초. 여길 하나, 나가고 셋, 나가고 넷, 뭐 이렇게 단수를 쳐도 여섯, 이곳을 이제 끼우면은 여덟, 막을 때 또 단수 치면 이 두 점이 3번 남았습니다. 있지를 못해요, 여기가. 네. 그래갖고 거의 장문처럼 이돌이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단수 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이 늘어져 있어야 흑이 넘어가자고 할 때 강력하게 지금 끊을 수가 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중앙 쪽을 밀어가야 돼요. 그냥 단수를 치면은 여기 단수를 맞아서 대책이 없습니다. 이어도 환격으로 잡혀요. 이렇게 네. 되면. 초. 하나, 둘, 셋, 넷, 모양이 점점 여섯, 일곱, 서로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어느 한쪽은 좀 상처를 입겠는데요. 최정 선수는 지금 여기 젖힌 돌을 백이 소화를 할 수가 없다. 네. 끊어도 단수 치면 언제든지 이 한 점을 하나, 도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 단수는 못 치는 거죠. 그렇죠. 다섯, 그리고 여섯, 중앙 쪽이 원래 이 돌이 오면은 굉장히 답답한 곳인데 네. 여기가 이제 정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기를 잇고 일곱, 여덟, 나갈 때 늘어두게 된다면은 여전히 뭐 백이 흑을 잡을 수는 없어요. 홍성지 선수는 여기를 나가고 둘 때 단수 정도를 쳐서 흑으로 하여금 잘 못 나가게 하는 수법이 일단 중앙만 놓고 본다면 괜찮아요. 나가게 되면은 나가서 20초. 하나, 여전히 이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라고 본다면은 늘어야 되는데 축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아홉,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은 백이 두텁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흑이 선수로 좌변 쪽을 한 번 더 먼저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두 점을요? 전혀 그 두 점을 요석 아닌가요? 당연히 엄청난 요석이죠. 네. 엄청난 요석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번도 버린다는 생각을 지금 못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최정 선수는 내가 버리는 것도 요석이지만 내가 잡는 것도 요석이다. 네. 그러니까 중앙을 비슷하게 본다면은 네. 좌상기 실리를 뭐 차지했으니까 불만 없다라는 뜻이긴 한데 그 판단이 맞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 두 점은 네.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덕분에 뭐 굉장히 간명해지긴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 두 점을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이제 젖히고 네. 뭐 끊을 때 이럴 때부터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석점만 잡을 수 있으면 저 두 점 버려야지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이 석점 같은 경우는 지금 잡혀 있어요. 여기를 이제 탈출하고 싶어도 끼우고 단수 칠 때 단수 쳐서 따내면은 여기로 단수 치면은 네. 어차피 이 넉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부분이에요. 상변이 이제는 흙집이 아니라 백집이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저런 부분은. 머리까지 내밀고 있으니까 네.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었던 중앙 싸움이 금세 정리가 됐네요. 최정 선수는 뭐 실리가 내가 많다. 뭐 딱 판 보면 내가 사기생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상귀 10집, 네. 좌상귀 한 13집, 중앙 한 8집, 그러면 30집, 여기까지 35집, 여기가 한 15집 조금 약하다고 봐도 한 쉬운 집 가까이 나요. 쉬운 집 나는데 여기가 이제 10집, 20집, 30집이 좀 약하고 한 40집 정도. 집의 균형은 네. 잘 맞아 있네요. 확정 가는 흙이 조금 많긴 한데 네. 그래도 되게 이제 제가 하변을 10집 봤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발전 가능성 이런 걸 본다면은 아직 어느 한쪽이 뭐 확실하게 우위에 섰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변은 어떻게 계산에 들어간 거죠? 일단 저는 여기가 10집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10집이 조금 두터워서 그냥 우변부터 상변해서 그냥 20집으로 계산을 했어요, 지금. 네. 하변이 또 불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변이 지금 그냥 10집만 계산했던 곳이 지금은 네. 아무리 못 봐도 여기만 보더라도 일단 15집은 나거든요. 흙은 이바둑에서 뭐 집이 그렇게 많이 늘기는 어려워요. 100도 많이 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붙는다면은 100쪽이 네.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30초. 하나, 둘, 지금 뭐 서로 간에 약한 돌들도 여섯, 없고 아주 일곱, 깐깐한 바둑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미세한 끝내기 싸움이 될 확률이 높고요. 스코어는 아직도 뭐 변화가 없이 55대 45로 100이 약간 기분 좋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개가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미세하다라고 하나, 생각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한번 보냅니다. 어떻게 이 바둑을 앞으로 정리를 해야 할지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도 한번 그려봐야 될 테고요. 일단 지금 최정 선수가 굉장히 이제 까끌한 선으로 들어왔어요. 네. 저도를 뭐 공격하기도 그렇고 밭잔이 좀 쑥스럽고 다른 수가 없다면 이제 손을 돌릴 텐데 네. 돌린다고 해도 지금 30초. 뭐 어딜 둬야 그만한 될지 큰 자리가 있을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를 이제 보통대로 젖혀서 원래 만약에 이런 돌이 없다면은 흙은 이걸 왜 밀어줘 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나가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여기를
호구 쳐서 모양 좋게 나갈 수는 없고 흑 입장에서도 한 칸이나 뭐 입구자 한 칸 정도가 일단은 괜찮아 보이고요. 중앙에 있는 흑돌과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전히 집의 균형은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네. 그 부분 조금 기분 좋은 곳이 있네요. 깔끔하게 네. 마무리가 됐군요. 그러니까 뭐 집이 저길 둬서 백이 많이 늘어나고 흙이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모양 정리를 선수로 깔끔하게 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백이 그냥 솔직하게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길 끊어서 좌변 쪽에 집 늘어나는 것과 여길 흙이 이으면은 둘, 뛰고 끊어서 이 부분 집 늘어나는 거를 네. 맛보기로 해서 여섯, 이렇게 된다면 또 제법 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바둑 참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뭐 계속해서 형세 판단을 거의 뭐 한 수 둘 때마다 해야 되고 네. 기분은 백이 조금 좋긴 한데 백이 확실히 뭐 좋다고 말하기에는 그 차이가 30초. 너무 하나, 적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홍성지 선수는 계속해서 중앙 쪽 아직도 안 두면은 뭔가 차단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무리로 보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백이 이돌이 확실해.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나오면은 30초. 수가 좀 나거든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이 정말 생각지도 네,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돌이 차기 시작하면은 좀 네. 맛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계속 노리는 거예요. 두텁게 두면서. 그러니까 최정 선수도 네. 여기 한 칸 띄고 여기 한 칸 띄고 계속해서 이제 연결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100% 연결입니다. 백도 정말 한 수 한 수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백은 진짜 딱히 둘 데 없으면 이런 데 막는 것도 네. 커요. 자체로 이 부분에 이제 집을 지키는 효과도 있고 여기가 막혀 있으면은 그런데 이제 옆구리 갖다 붙였을 때 분명히 맛이 나쁘거든요. 아홉, 두번 더. 그러니까 만약에 흙이 그러니까 최정 선수도 받기는 쑥스러워서 일단 안 받을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굉장히 거슬린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또 맛이 좀 부활을 하네요. 네. 자, 실- 스코어도 지금 아주 미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백쪽이에요? 아직까진 그렇다고 흙이 뭐 이렇게 좋다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뭐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렇다면은 최정 선수의 이 중앙 쪽 바꿔치기는 일리 있는 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나와서 끄는 게, 네. 그러니까 홍성지 선수가 나와서 끄는 것이 크게 뭐 위력적이지 않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30초. 하나, 둘, 셋, 일단 판이 굉장히 험악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세하게 넷,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뭐 51대 49라면 이제부터의 승부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홍성지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